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4월 1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파두 주총에 다녀온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이제 파두 관련된 이제 주총에 언론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뭐 크게는 큰 맥락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내용, 작은 내용들 하나까지도 좀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음 어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 글자로 표현되는 그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전 시간 2시간 동안 가까이 되는 부분을 다 녹화를 했었고 그 부분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보면서 필요한 정보들만 지금 간추려서 내용 전달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고 한번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결론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4분기부터 매출이 재개가 되었고 빠르면 2분기부터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확신은 못한다라고 대표가 답변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솔리다임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컨트롤러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경쟁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또 답변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온디바이스 AI가 결국 데이터 센터를 대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 이렇게 얘기한 자세한 뭐 내용들이나 배경들을 하나씩 좀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실 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한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IR 자료 올라왔던 부분들에 뒤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낸드 반도체랑 기업용 SSD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현재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대표가 답변을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낸드 쪽과 관련해서 시장은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었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요가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응이 시장에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습, 추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집중되었으나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생겨나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차피 데이터가 결국에는 저장이 필요하고 그 저장 관련된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SSD 수요도 따라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AI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흑백 논리로 해서 다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성장을 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현재 반도체 시장의 AI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HBM도 넣고 GPU도 뭐 한 개 넣는 게 아니라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이제 넣으면서 성능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빅테크 기업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최소한 2, 3년 이내에는 D램의 이제 수요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SSD 쪽에도 엄청난 수요가 따라 붙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 업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되겠죠. 이게 고객사에서 여태까지 이제 SSD 성능을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던 SSD 성능을 모자라는 것 같으니 현재 나와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를 했다. 이 부분 돌려서 의역을 하자면은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를 해줬고 그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우리 회사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도의 기술력이 이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GPU 쪽만 가서 AI 데이터 센터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AI 쪽 수요가 끝나면 데이터 센터 쪽에 수요가 따라올 것이다 라는 점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만 올해 이제 시장에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AI라는 변수 덕분에 때문에 시기가 좀 더 뒤로 늦춰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23년도에 실적이 이제 AI 쪽으로 어려워졌었고 이제 24년도부터는 회복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년도 때 이제 확보했던 고객 두 곳으로부터 이제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매출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24년도 빠르면 2분기부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근거는 아마 이 부분 근거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SSD, 낸드 기반으로 SSD 완제품을 개발하고 검증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한데, 이 부분이 이제 24년도 하반기 중으로는 첫 프로젝트에 대한 양산이 시작될 거다. 양산이 시작된다는 거는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좋아지면은 시기가 당겨져서 2분기부터 실적이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이 뒤의 내용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이후가 끝나고 나면은 기존적으로 우리가 파도가 봤던 대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그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젠5 파도의 주력 제품인 젠5도 올해 중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 보다는 얼마만큼 매출이 발생을 하냐, 이 부분이 좀 중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 이후에 파도에 이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젠6 이제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8월 달에 뭐 이제 소개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단기적으로 지금 중점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매출이 발생을 얼마만큼 언제 하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뒤쪽에서 봐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PMIC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력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부분도 25년도 양산이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되니까 좀 뒤쪽으로 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CXL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작년에 미국을 설립을 했었고 이제 25년 이후부터 이 부분 또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좀 더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젠5 매출, 이 부분이 좀 관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부분이 이제 IR 자료에 올라와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 이후부터 이제 거의 뭐 한 1시간 넘게 주주분들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질의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솔리다임 이 부분이 결국 무엇이냐면, 지금 파도가, 그 SK 하이닉스로부터 해서 낸드를 받아가지고 컨트롤러랑 합쳐서 SSD를 공급을 하는데, 결국에 파도가 컨트롤러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솔리다임 이제 자회사를 두면서 이 솔리다임 쪽에서도 컨트롤러를 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회사를 두고 개발하는 솔리다임 이쪽이 결국에는 파도가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좀 질문을 했었었고, 이제 대표가 답변하는 부분은 그럴 일 없다라고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시를 든 게, 이제 인텔도 자회사를 두고 컨트롤러를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만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의도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높은 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라는 의도로 저는 얘기를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낸드 업체 상당수가 자체 컨트롤러 만들려고 했었지만 실패를 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결국에 하이닉스도 실패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뭐 좀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가 생각하는 이 컨트롤러 경쟁 업체는 크게 없다라는 저는 의도로 좀 파악을 했었고, 되게 그 부분은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각각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표의 말을 빌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데이터 센터로냐, 이제 엣지냐, 디바이스냐, 이 부분은 오래된 논쟁이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이게 흑백 논리로 해서 0 또는 100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온 디바이스 AI가 나오는 제일 큰 이유는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이 대한 레이턴시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작은 데이터들은 디바이스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나왔었던 거고, 결국에는 이 온 디바이스 AI 디바이스 처리를 하려면 이 온 디바이스에서도 그만큼 성능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무어의 법칙 2년이 지나면 성능이 2배 올라가는 부분의 법칙이 이미 깨진 지 오래되었고, 성능이 그만큼 나오지 못 따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시장은 결국 커지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잡아먹을 정도로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온 디바이스가 커지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다. 뭐 결국에는 우리 기술력이 가장 좋고 시장성은 아직 좋다, 기다려 달라, 뭐 이쪽 내용으로 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 내용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했던 지난주 영상에서 갔다 와서 제가 첫 영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계속 그 시장이 흘러가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는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가더라도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이제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데이터들도 같이 데이터 양이 많이 늘어나고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결국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도 결국에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 때 플랜 B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플랜 B는 없다. 뭐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후에 앞으로 파도를 어떤 식으로 좀 관찰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에서 포인트 이 부분에 좀 잡아본다면은, 뭐 빠르면 2분기 매출 발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이번 달 중으로 해서 1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1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여기 주주총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적자가 발생이 되겠지만 이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포인트가 될 거고, 2분기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솔리다임과 관련해서 하이닉스에서 컨트롤러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개발 진행하는지 체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발전 방향이나 발전성을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내용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파도를 관찰할 때 관찰 포인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면 좋으실 만한 정보들을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마지막으로 내일 영상에서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